직장인이 된 지 벌써 햇수로 5년 차이다. 25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올해로 30이 되었다. 물론 풀로 가득 일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벌써 5년이나 되었다니. 시간 정말 빠르다. 유튜브 채널 이름처럼 개발자로 처음부터 일을 시작한 건 아니었다. 나의 첫 직업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었다. 무려 5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기억하기 위해서다. 나의 금붕어 같은 기억력은 벌써부터 많은 걸 잃어버리고 가물가물하니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왜 개발자가 되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를 제외하고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이다. 나의 전공은 영어와 지역학이다. 영어는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을 만나서 쫄지 않을 자신은 있을 정도이다. 지역학은 5년이 지난 지금 정말 뇌에 지우개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내 학자금. 한참 전공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잠깐 스쳐가는 생각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말이다. 난 이 과정이 끝나면 무슨 일을 하게 될까?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걸까? 뽑아주기는 할까? 내가 영어 쪽으로 진로를 선택할 것도 아니고 한다고 해도 나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이 널리고 널렸는데 라는 생각. 기회가 된다면 훗날 더 많은 내용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선 난 기본적으로 언어가 누군가를 가르치지 않는 이상 수단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영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내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데 도와주는 수단. 하지만 그 수단을 극으로 끌어올리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게 하고 싶지도 그렇게 할 자신도 없었다. 그러면서 두려워했던 것 같다. 당시 주변에는 대사관 쪽으로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모두 영어를 제외한 특수 언어 쪽이었고 갈수록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와중에 아빠와 나눈 대화에서 나름의 힌트를 얻었다. 아빠는 지금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는데 기술 같은 거 배워보는 거 어때? 라고 말하셨고 그 말을 들은 나는 어딘가에서 본 웹디자이너라는 일을 하고 있는 블로거분의 블로그 글을 기억해냈다. 그때는 개발자라는 직업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런 직업군이 내 옵션에 있지도 않았다. 그런 건 정말 이과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는 걸 좋아했던 나는 그냥 일러스트를 배운다는 사실이 즐거웠던 것 같다. 그리고 다음날 웹 디자이너 과정, 웹 퍼블리싱 과정을 찾아보다가 괜찮겠다 싶어 2대에 있는 한 컴퓨터 학원에 등록했다. 포토샵, 일러스트, HTML, CSS, 자바스크립트, jQuery, 포트폴리오 과정을 6개월 동안 듣는 과정이었다. 구피 지원 과정으로 학원을 등록했다. 학원은 생각보다 빡셌다. 매일매일 1시간 또는 2시간씩 수업이 있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업을 들었다. 그치만 다닌다는 건 공부한다는 의미가 아니니까. 심지어 공부를 하긴 했지만 자바스크립트 과정이 시작되고 나서는 이런 표정으로 내내 앉아 있었던 것 같다. 수업을 따라가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다. 닷과 세미콜론, 콤마 하나로 이렇게 꼬인다고? 또 내가 쓴 오타는 왜 이렇게 안 보이는지 선생님께 여쭤보면 꼭 영어 알파벳 하나, 기호 하나 때문에 작동이 안 되는 코드들을 보면서 HTML, CSS까지는 어떻게 따라갔는데 자바스크립트부터 꼬이기 시작하더니 jQuery부터는 아주 그냥 출석만 찍고 오는 과정이었다. 이때는 정말 별 생각 없이 경험이나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해본 것뿐이었다. 자바스크립트 과정을 듣고 각 잡고 해보라면 하긴 하겠는데 못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만뒀다. 그렇게 나에게 개발이라는 개념은 기억 한편 어딘가 저 쪼가리에 숨어서 자리하고 있었다. 시간은 지나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 진짜 막막해도 이렇게 막막할 수 있을까? 뭐 하지? 뭐 할 줄 아는 게 있나? 야, 나 같아도 안 뽑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치만 나의 학자금 원금과 이자는 매달 빠져나가고 있었다. 뭔가 하긴 해야 했다. 한참 유행하던 취업 스터디에 등록했다. 지금은 혼자 하려도 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혼자 뭘 해야 될지 전혀 감도 없어서 도움을 받고 싶었다. 취업 스터디에서는 내가 원하는 직무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라고 했다. 난 지금 생각해보면 겁도 없이 영업이라고 대답했다. 25명이 있었는데 영업직은 내가 유일했다. 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했고 응대도 나름 괜찮게 했던 것 같고 그냥 항상 밝았었다. 그래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너는 사람 만나는 직업을 해야 돼 라고 했고 나 또한 그렇다고 생각했다.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이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다. 난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이상한 목표의식이 있어서 인생에 한 번쯤은 영업해봐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이상한 생각이다. 제일 어렵다고 하는 걸 먼저 해봐야 된다고 생각했다. 근데 난 영업 경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다. 고작 갖고 있는 정말 쓸데없는 몇 개의 자격증뿐. 영업직을 지원하는데 영업 경험도 없고 영업 마인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단지 사람 좋아하는 인간이라는 것뿐. 취준생 입장에서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정말 막막했다. 그런데 취업 스터디에서 장사를 기획해서 판매까지 해보자는 프로젝트를 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기획, 구매, 마케팅, 영업 모든 걸 다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그 스터디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거 하란다고 또 다 한 스터디 사람들도 진짜 대단했다. 그만큼 다들 절박했으니 그랬겠지만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서 보면 그때 취업난은 취업난도 아니었던 것 같다. 여튼 그렇게 팀으로 판매를 했고 팀으로 하니까 정말 수월했다. 그때 한참 유행했던 프리저브드 꽃다발을 팔아야겠다고 결정이 되었고 양재 꽃시장에서 꽃을 사고 포장법을 보고 직접 포장을 해서 60다발인가?를 만들어서 서현역에서 판매했다. 그때 뭔가 판다기보다는 재밌어서 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재밌었던 기억이다. 문제는 다음이었다. 유일하게 영업직을 지원했던 나에게 개인 미션이 부여되었다. 장사를 2번 더 해보라는 미션. 나 혼자. 사실 이 미션이 없었으면 하진 않았을 거다. 혼자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지금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긴 하다. 그땐 너무 어렸었고 아무것도 없었기에 뭘 하긴 해야 했다. 결국 나는 혼자 기획부터 판매까지 끝냈다. 처음은 석고방향제였다. 난 만드는 걸 원체 좋아하기 때문에 내 걸 만들어서 판다는 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방산시장에 가서 석고방향제 재료를 사고 석고방향제 위에 프리저브드 줄기를 올려 나름대로 디자인도 해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봤다. 그리고 테이블을 빌려 혼자 길거리에 앉아서 방향제를 팔기 시작했다. 빨리 끝내고 싶었기에 20개만 만들었고 2시간 만에 다 팔았다. 생각보다 괜찮은 결과였다. 2번째는 청량리 시장에서 주먹밥을 팔았다. 새벽 시장 상인분들을 대상으로 주먹밥을 팔면 잘 팔릴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뭐 그렇게 잘 팔리진 않았다. 그래도 몇 개 빼고는 다 팔았다. 여튼 이렇게 총 3번의 경험으로 어떻게 자소서에 비빌 만큼의 경험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제약회사의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최종까지 가더니 입사를 하게 되었다. 미용 성형 계열의 제약회사였다. 그래서 대형 병원을 다니기보다는 피부과 성형외과를 다녀야 했다. 진짜 영업에 대해서 얘기하면 2박 3일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가 많은데 다 욕이라는 게 좀 껄끄러운 포인트겠다. 그치만 난 회사분들은 너무너무 좋았다. 특히 모든 상사분들은 정말 좋았었다. 하지만 또라이 같은 X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인간과 만나고 나서 나의 모든 화병이 시작되었다. 결론만 간단히 말하자면 이 분의 다음날 눈 뜨는 게 싫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알게 되었고 사람을 좋아했던 나는 이런 또라이를 처음 경험해봤기에 그 뒤론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질 정도였다. 하지만 이런 건 뭐 어느 회사에나 있는 인간관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니 넘어가고 복지 부분에서도 이건 아니다 싶었다. 우선 기본적으로 야근을 5일 중 2-3번은 기본이었는데 죄다 12시가 넘어서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씻으면 새벽 1-2시였다. 주말에 병원에서 제품을 찾으면 내가 주말에 뭘 하고 있든 제품을 병원에 가져다 줘야 했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주말 내내 의사협회 컨퍼런스에 나가서 부스 설치 및 제품 홍보를 하는데 주말 수당, 야근 수당 한 번 받은 적이 없다. 정말 단 한 번도. 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게 지금 내가 30이 다 되고 그때를 되돌아보니까 와 이거 정말 말도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든다. 그땐 에이 연봉에 포함된 거지 라고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된다. 또 미용 성형 쪽의 일이다 보니 피부과 성형외과 원장님과 실장님을 많이 상대해야 했고 회사에서 유일하게 여자 영업사원이었던 나는 외모 관심의 대상이었다. 조금 친해졌다 싶거나 혹은 처음 보는 실장 원장들도 코는 좀 해야겠다. 지방흡입은 어때? 아 그 부은에 등등 어디를 해야겠다. 고쳐야겠다. 못생겼다 라는 말을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 원장이 너보고 그러더라 며 전해주고는 했다. 이건 내 가까운 지인들만 아는 내용인데 난 어렸을 때부터 살, 특히 얼굴살에 대한 반응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예민한 편이다. 그런 예민한 지점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살 좀 빼고 얼굴을 고쳐야겠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들 했고 을의 입장으로 아무 말도 못했지만 그 상황에 난 이미 충분히 괜찮다 라는 마음을 다잡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다. 또 정말 진짜 좋은 분들도 계셨지만 정말 미친 쓰레기 같은 원장들도 많았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진 않았지만 노래방 접대까지 원하던 원장도 있었고 날 보고 직접 육두문자를 한 원장도 있었고 2번 다시 얼굴 보이지 말라며 소리소리 질러가며 방방 뛰어대던 원장도 있었고 시술 직후 멍크림을 사다 줬더니 던지면서 내가 어째 이딴 거 사달라고 했냐는 실장도 있었다. 뭐 이런 경우 종종 있었다. 사람이 좋아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알고 보니 난 사람을 좋아했던 게 아니었던 거다. 그냥 친구들이랑 만나서 노는 걸 좋아하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친절한 그냥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던 어린 아이였을 뿐이었다. 아직도 디즈니 영화를 보면서 우는 나에게는 영업세계란 너무나도 지저분했고 위험하고 비매너의 세계였다. 그렇게 모든 게 꼬이고 타이밍이 들어맞은 어느 순간 난 그곳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다. 정말 죽을 것 같았다. 그렇게 사표를 내고 1년 반의 영업생활을 마무리했다.